안녕하세요. 다이브나우 코리아 샘 강사입니다.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이미 나침반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셨을 텐데요.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거나 실제 다이빙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번 시간에는 스쿠버 다이빙에서 나침반 사용 방법 및 실제 다이빙에서 내비게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나침반 사용 방법 및 실전에서는 어떻게 내비게이션이 활용되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으니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컨텐츠 프리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에서 사용하는 나침판은 브랜드에 따라 모양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으며 방수 기능이 추가된 점을 제외하고는 육지에서 사용하는 나침판과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나침판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조금 더 이해와 적응이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나침판을 사용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침판을 사용하려면 베젤, 러버라인, 자북침, 인덱스 마크 이렇게 총 4가지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베젤은 나침판에서 원하는 각도를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나침판 상단에 각도가 적혀있는 회전이 가능한 돌아가는 부분을 말합니다. 러버라인은 나침판을 가로지르고 있는 빨간 선을 말하며 러버라인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시킴으로써 내 몸이 향하는 방향이 틀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북침은 나침판이 가리키는 북쪽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인덱스 마크는 자북침을 인덱스 마크와 일치시킴으로써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나침판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진행해야 하는 방향의 각도를 알고 있을 때의 경우입니다.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각도를 베젤을 돌려서 러버라인과 일치하게 맞춥니다. 저는 270도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침판을 내 가슴 중앙에 올바르게 파지하여 러버라인과 진행 방향이 일직선상에 놓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 몸을 돌려 자북침이 인덱스 마크 사이에 들어오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바라보는 곳이 270도를 향하는 방향이 되는 것이며 이 상태에서 다이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행 중간중간에 자북침이 인덱스 마크 사이에 있는지 확인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진행 방향과 벗어났다면 다시 자북침이 인덱스 마크 사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몸을 돌려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다음은 각도는 모르지만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물체의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눈앞에 보이는 섬에 있는 등대를 향해 진행하고 싶은 경우와 같은 상황을 말하는데요. 이럴 때는 나침판을 올바르게 파지하고 내 몸과 러버라인의 진행 방향, 즉 등대와 일치시킨 후에 베젤을 돌려 인덱스 마크가 자북침에 들어오도록 맞추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러버라인에 맞춰진 베젤의 각도가 우리가 향하고자 하는 방향의 각도가 됩니다. 그럼 지금 설명드린 사용 방법을 이용한 수중 항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그런데 수중 항법이 왜 필요할까요? 제가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픈워터 이상의 자격이 주어지면 우리는 전문가의 감독 없이 스스로 다이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처음 가는 바다에 용감하게 버디와 둘이 공기통을 메고 뛰어들어서 다이빙을 진행하는 건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다이브 사이트에 가면 해당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가이드의 가이딩을 받아서 다이빙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즉, 펀다이빙 비용에 가이드 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가이드 서비스를 펀다이빙 비용과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가이드 없이 다이빙이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가이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가이딩을 받게 되는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호주를 들 수 있으며 이런 지역에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스스로 다이빙을 계획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필요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가이드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런 지역들은 특성상 대부분 조류가 세지 않고 파도가 높지 않아 수면에서 먼 거리 시야 확보가 가능하며 지역 내 훈련이 잘 되어 있어 예상치 못한 출수를 하더라도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지역들입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가이드의 도움 없이 스스로 다이빙을 계획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조류 다이빙과 같은 특별한 다이빙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 보통은 입수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출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경우에 수중항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수색과 인양 등 다른 이유에서도 수중항법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 이 부분은 기회가 생기면 다음에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삼천포로 빠진 것 같은데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수중항법을 통해 나침반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중항법을 하려면 거리 측정 방법과 각도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거리는 보통 일정한 패턴의 킥을 한다는 가정하에 킥의 횟수 또는 다이브 타임 또는 공기 소모량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각도 계산은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경우에는 각도를 더하면 되고 왼쪽으로 회전하는 경우에는 각도를 빼면 됩니다. 예시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간단한 직선항법입니다. 한 방향으로 진행한 후에 반대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항법입니다. 진행한 방향에서 180도를 더하거나 빼면 반대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0도 방향으로 20분 동안 진행 후 다시 돌아오는 계획을 세웠다면 먼저 90도를 러버라인에 맞춘 후 나침판을 올바르게 파지하고 몸을 돌려 자북침이 인덱스 마크 안에 들어오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진행하는 방향이 90도, 즉 동쪽이 됩니다. 일정한 간격과 세기의 킥으로 다이빙을 진행하고 다이브 컴퓨터를 확인하여 20분이 지나면 돌아오기 위해 다시 각도를 설정합니다. 90도에서 180도를 더하면 270도가 되기 때문에 베젤을 돌려 270도를 러버라인에 다시 맞춥니다. 다시 나침판을 올바르게 파지하고 몸을 돌려 자북침이 인덱스 마크 안에 들어오도록 하면 반대 방향이 됩니다. 다시 20분간 다이빙을 진행하면 출발 지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삼각 또는 사각항법입니다. 방법은 직선항법과 동일한데 방향을 변경할 때 삼각항법은 120도씩 더하거나 빼면 되고 사각항법은 90도씩 더하거나 빼면 됩니다. 방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으로 변경 시에는 더하고 왼쪽으로 변경 시에는 빼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90도로 진행하여 사각항법을 이용해 오른쪽으로 다이빙을 각 방향당 30바의 공기 소모량으로 진행하는 계획을 세웠다면 먼저 90도를 러버라인에 맞춘 후 나침판을 올바르게 파지하고 몸을 돌려 자북침이 인덱스 마크 안에 들어오도록 합니다. 일정한 간격과 세기의 킥으로 다이빙을 진행하고 잔압을 체크하여 30바가 소모되었으면 방향을 변경합니다. 오른쪽 방향 사각항법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90도씩 더해주면 되므로 90도에 90도를 더해 180도로 변경하여 다시 30바 동안 진행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270도, 마지막은 360도, 즉 0도로 진행하면 다시 출발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른 예로 150도로 진행하여 삼각항법을 이용해 왼쪽으로 다이빙을 각 방향당 50번의 킥으로 진행하는 계획을 세웠다면 먼저 150도를 러버라인에 맞춘 후 나침판을 올바르게 파지하고 몸을 돌려 자북침이 인덱스 마크 안에 들어오도록 합니다. 일정한 간격과 세기의 킥으로 50번의 킥을 차고 방향을 변경합니다. 왼쪽 삼각항법으로 진행하려면 120도씩 빼주면 되므로 150도에서 120도를 빼 30도로 설정하고 다시 한번 50번의 킥을 차서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30도에서 120도를 빼면 270도가 되기 때문에 270도로 설정해서 다시 50번의 킥을 차면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0도가 360도랑 같기 때문에 각도를 빼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0이 되었을 때 남은 각도를 다시 360도에서 빼주거나 아예 처음부터 360도를 더한 후 빼주면 됩니다. 즉 30도에서 120도를 빼려면 먼저 30도에서 30도를 빼서 0도를 만들고 0도가 360도랑 같으니까 360도에서 남은 90도를 빼서 270도를 계산해내면 됩니다. 아니면 30도에서 120도를 빼려니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30도에 360도를 더하고 390도가 되는 거에서 120도를 빼서 270도를 계산하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고도 조금 이상한 것 같지만 아무튼 이해가 가는 편한 방법으로 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중항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이 수중항법을 실제 다이빙에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다이빙을 진행하시다 보면 나침반만을 이용해서 수중 내비게이션을 진행하는 것은 활용도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바다에서는 조류가 있을 수도 있으며 중간중간 바위 같은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어 앞서 말씀드린 수중항법만을 통해서는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조류가 있는 경우에는 조류의 세기에 따라 자신의 감각을 이용해서 항법의 거리 및 각도를 조절해야 하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론대로만 진행하게 된다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출발 지점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 진행 경로에 장애물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원치 않은 곳에서 방향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이 또한 출발점을 찾아오기가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실제 다이빙은 단순히 그냥 정해진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지나가면서 무언가를 관찰하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며 때로는 멤버들과 놀이를 즐기기도 하는 일종의 스토리가 있는 여행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방법에만 의존해서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지형, 지물을 이용하여 다이빙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다이빙의 경우에는 월을 이용해서 방향을 설정하여 다이빙을 진행하기도 하고 작은 섬처럼 솟아있는 곳은 섬 주변을 둥글게 돌면서 다이빙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럼 나침판이 무용지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침판은 이렇게 지형 지물을 이용하여 다이빙을 하더라도 큰 개념에서 방향을 설정해 주는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특히 참고할 만한 지형 지물이 없거나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다이빙에서는 참고물이 없거나 시야가 좋지 않은 곳에서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해 주로 나침판을 사용하여 큰 개념의 방향을 설정하고 목적지에 도달하면 지형 지물을 이용하여 계획한 범위 내에서 다이빙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대가 있는 조그만 섬 주변을 둥글게 돌면서 다이빙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섬 주변에는 파도가 있어 안전을 위해 섬에서 조금 떨어져서 입출수를 해야 하는 경우에 먼저 보트에서 섬이 있는 등대를 바라보고 나침판 방향을 설정합니다. 입수한 후에는 나침판에 설정된 섬 쪽 등대 방향으로 다이빙을 진행하고 섬에 도달하면 그곳에 참고할 만한 지형 지물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섬 주변을 한쪽 방향으로 둥글게 돌면서 곳곳에 있는 수중생물과 산호들을 구경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180도를 더하거나 빼서 나침판을 반대 방향으로 설정합니다. 올바른 지점에 도달했다면 나침판을 반대로 설정했을 때 섬을 등지고 있게 되고 그 상태에서 보트 방향으로 진행하여 안전정지를 마치고 출수하시면 됩니다. 사실 말로 설명드리기는 다소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다이빙을 진행하면 조류 및 시야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입수했던 곳을 찾아오기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빙을 진행하면서 보게 되는 지형 지물들을 짧은 간격으로 자세히 기억해 두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사소한 돌의 모양과 방향까지 기억하시고 진행하시면 내비게이션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이딩을 하지 않더라도 나침판을 항상 착용하고 매 다이빙 시마다 확인해 보시고 지형 지물들을 눈여겨보시는 연습을 하신다면 추후 가이드가 없는 곳에서 다이빙을 하는 경우에도 무리 없이 다이빙을 진행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안전을 위해 SMB를 소지하고 다이빙을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가능한 빨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